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 접근 방법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사회정책 이렇게 낯설 단어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들입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정책이라든지 또 요즘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학문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목적과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 그리고 그래서 분석할 때 어떤 틀을 갖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 정책에는 목적이 있겠죠. 사회복지의 역할이 그러하듯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 그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역시 그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요즘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의 임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중 하나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적 자유 및 권리의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삶의 어떤 수준의 보장을 넘어서서 시민적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민권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 확대시키는 그러한 정책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사회적 시민권, 사회권, 시민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이러한 우리의 삶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향상되는 것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 권리로서의 인식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서 권리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을 꾸려나간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복지 정책은 일방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혹은 사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이 되고 더 이상 소득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렀거나 또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싶은데 마땅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의 주택이 없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성과 보편성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친구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웃 간의 다툼들, 단순한 다툼들, 이런 것들은 정책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웃 간의 문제라도 층간소음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본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이 문을 닫게 돼서 더 이상 식당이 문을 닫게 돼서 더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리고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내 예산에 맞는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세의 가격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지될 수 있고 또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을 위한 정책적인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 정책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들, 사회성과 보편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그 문제들을 의회로 보내야겠죠. 아젠다화 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하든 뭐 지자체 뭐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하든 그 공식화된 토론회 장까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아젠다화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것들, 안건들, 의제들, 그것을 아젠다라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공식적인 토론회 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되기 바로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든지 지방의회든지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던 문제가 그렇게 아젠다화돼서 그들에게 인지가 된다면 각 보좌관, 주로 뭐 실질적으로 보좌관들이 하겠죠. 외국의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다든지 지나간 정책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본다든지 또 크고 작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대안들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정책은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그 정책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사회적 문제, 우리 구성원들이 다 느끼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아젠다화해서 공식적인 토론회 장에서 토론을 한 다음 대안을 구하고 또 그 대안 중에서 가장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유익한 그런 입법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4단계 정도의 큰 단계를 거쳐서 사회복지 정책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떠한 툴을 갖고 어떠한 도구를 갖고 분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수많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을 위한 툴로는 그 길버트, 스펙트, 앤 터렐의 분석 툴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역시 한 4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사회적 할당의 근거가 무엇인가? 새로 짓는 신도시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소득이 얼마 이하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 사회적 할당의 대상이 되는지 그 근거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가장 주된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그 급여를 제공하는가, 사회적 할당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물이 되는가, 뭐 현금이 되는가 하는 문제죠. 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기본소득과 같이 지역 화폐로 할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할당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급여를 즉 그 현물이든 현금이든 제공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다 신청을 하고 또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고 각자의 그 통장이나 각자의 신용카드 회사의 어카운트로 다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 것인가, 공공인가 민간인가, 혹은 공공민간이 섞여진 형태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러한 정책들을, 그러한 할당들을, 그러한 급여들을, 그러한 현물들을, 현금들을 마련할 때 어떤 재원을 갖고 하는 것인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세를 통해서 또 다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기여금을, 그러니까 그 기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 것인가 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이 많은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책들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매크로한 레벨에 있는 가장 큰 레벨에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 중간 메소 레벨에 있는 사회복지 행정과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그러한 접근 방법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